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잘 보셨습니까? 이번 시험에서 비로소 확실해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탭스라는 시험이 독해 영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 자체를 독해 중심으로 했을 수는 있어도 사실 청해랑 독해 양대 산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뉴탭스로 바뀌고 2020년 들어오면서 거의 독해 중심의 시험이 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변별력은 결국에 독해 영역에서 갈릴 것이다 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 하나씩 이제 파트별로 설명드리고 독해 설명드릴게요. 자, 청해 영역입니다. 청해 영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직전 시험, 2월 8일 시험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하지만 체감 난이도상 속도가 기존의 1.3배속으로 출제되던 게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지난 총평에서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안정화 될 것이라고 그대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체감 난이도에는 확 낮아진 거는 있으나 실제 문제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수거는 수거대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논리적으로 함정을 그렇게 많이 파고 있진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우들이 조금씩 발음을 뭉개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강조를 해줘서 덜 중요한 문제풀이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뭉개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요 정도가 청해 영역의 총평이고요. 그게 지금 1, 2, 3, 1, 2월 계속 출제되고 있는 그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방향성.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청해는 속도가 1.3배속으로 출제가 되는 시험들이 간간히 들어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출제가 돼요. 빠르게. 그게 언젠지 모르니까 우리는 훈련할 땐 1.3배속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청해는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어휘 같은 경우는 항상 비슷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만큼 나오는 게 문법 어휘이긴 합니다만 문법 영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파트 3이 조금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파트 3, 그 마지막 5문제 있죠? 그 5문제가 조금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오히려 파트 1, 2 그냥 이제 빈칸 채우는 거 있죠? 걔네들은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문법 어휘는 사실 고만고만합니다. 항상 난영난제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만큼 나오고 우리가 문법 어휘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하죠? 여러분 목표의 최저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만 어휘 문법을 공부해야지 그 이상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독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해가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탭스의 출제 방향을 읽을 수 있냐면 일단 시험을 거의 매번 응시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뉴탭스 들어서 매력적 오답의 함정들을 많이 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2020년 들어서 더욱더 매력적 오답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신에 해서 지문의 난이도는 몇 개 단어들을 좀 어렵게 내는 거 제외하고는요, 그래도 좀 용이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독해는요, 지문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는 한계가. 그리고 그 한계선은요,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상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해석이 너무 안 되는데 싶은 구문 구조나 이런 게 크게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어휘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지문은 항상 정형화돼서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오답을 어디까지 내가지고 수험생들을 고민하게 만들 거냐의 부분에서는 사실 점점 더 어렵게 함정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걸 준비 안 하고 가면요, 계속 이제 지문은 이해됐는데 선택지에서 고민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오답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능 언어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오답 선지들의 논리들 있죠? 그러니까 오답이기 위한 그 논리들, 그 함정들이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뉴탭스 지금 이번에 마지막 세트, 거기서 선택지들이 어떤 게 나옵니까? 연구자들이 정치 편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자들이 정치 편향에 영향받는 게 아니고, 그쵸? 누가 정치 편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나왔어요? 지문에서는, 그쵸? 검수자들, 즉 이제 논문을 검사하는 사람들, 에디터들과 검사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리서처가 아니고 에디터야 라고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한 오답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만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맞출 수 있고요. 이번 시험도 여러분, 만약에 이게 무난하게 느껴졌다, 이번 시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난하게 매력적인 함정에 빠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34번 문제였고요. 35번, 똑같은 지문 아래 35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정답을 골라야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고요. 그 오답들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탭스가 좋아하는 그 함정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틀리거나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했을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었다 라는 것까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말씀드리면요, 점점 더 독해가 변별력을 갖추고 더욱더 어려워질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독해에서도 선택지 출제 오답들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험장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시간적 압박이 더욱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답을 대비해야 된다 라는 게 이번 시험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마스크도 끼고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시험 성적, 목표 성적 잘 달성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